여러분, 영어는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의 수를 늘려야겠죠. 그리고 그 말은 미드에서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미드로 영어를 잘하게 된 성공 사례를 찾아보면요, 100번 돌려봤다는 사람도 있고 전체 스크립트를 구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쉐도잉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다 좋은 방법이지만 이 영상을 보는 저를 포함해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무리가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16년차 영어 강사인 제가 영어 스피킹을 폭발적으로 늘렸던 5단계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한 문장을 그 방법대로 해보고 나서 5단계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미드에서 고른 문장은 프랑스에서는 원래 이래요 라는 문장이에요. 원래 하니까 original 같은 거 떠오르고요. 하지만 쉽게 이렇게 씁니다. Is this a French thing? 와, 영어식 사고로 생각하니까 되게 간단하네요. thing 이런 것이냐 라고 표현했는데 가운데 French만 넣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에는 약간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외국인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면 Is this a Korean thing?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한국 문화냐? 한국적인 거냐? 프랑스는 원래 이러냐? 프랑스적인 거냐? 라고 할 때 형용사 thing 이렇게 쓰면은 아주 깔끔하게 전달됩니다. 미드에서 이런 문장이 종종 나오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예문을 통해서 이 뉘앙스를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볼게요. Mixing beer and soju is a Korean thing. 한국에서는 이 맥주와 소주를 섞어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한국적인 거다. 한국적인 문화다, 관습이다 이런 거 할 때 Korean thing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이 좀 더 thing이 좀 와닿기 시작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ipping your server is an American thing. 서버에게 팁을 주는 거죠. 이것도 미국에서 좀 발달한 문화니까 is an American thing. 미국적인 거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는 기존의 영어 강의에서도 있는 걸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영어식 사고를 해야 되는 건데요. 미드에서 고른 문장을 가지고요. 한번 보면은 When we say that something is a Korean thing or American thing, we mean that a custom, habit, or trend라고 했습니다. 이 thing이라는 건요, custom 같은 관습이거나요,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쭉 해왔던 거나 아니면 습관 같은 거, 좀 굳어진 것들이죠. 그리고 트렌드 같은 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볼드체만 한번 읽어보면요. A strange or unique behavior. strange는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있고요. 이상한 거니까요. unique는 고유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감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이너스적인 행동이나 플러스적인 행동 이런 거 전부 다 thing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에게는 다소 이상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로컬들에게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이상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글은 미국인이 쓴 거고요. 미국인이 그 문장을 바라보고 최대한 쉽게 꼭 알아야 되는 단어로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미드를 막 보는 것보다 이거를 함께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Is this a French thing? Is this a French thing? Is this a French thing? 제가 생각하는 미드를 활용한 스피킹 폭풍 성장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방금 앞에서 해보셨던 거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드에서 스피킹 직결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미드의 가장 큰 단점은 이 모든 스크립트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스피킹에 직결되는 문장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장이 너무 기는 걸 통함기해버리면 당연히 까먹고 스피킹에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 제 말은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짧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평소에 한국식 사고로는 잘 안 떠오르는 문장들 위주로 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기본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일상에서 많이 쓰는 빈도수 높은 문장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선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예문을 보면서 뉘앙스를 파악하는 건데요. 우리 앞에서 thing을 배웠잖아요. 소맥도 배우고요. 팁 주는 것도 배웠죠. 그렇게 되니까 아까 같은 프렌치 thing이 훨씬 뉘앙스 파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100% 파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문장 구조나 언제 쓰는지 같은 것들을 예문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또 네이티브가 영어식 사고로 설명을 곁들였죠. 이걸 통해서 거의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뉘앙스를 다 파악하고 나서 굳혀버리는 단계인데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내가 입에서 직접 따라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뭘 해야 된다? 반복 듣기로 3회 이상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막 10번, 100번 따라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수많은 문장을 만나게 될 테고 그런 것들을 듣고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 가지를 너무 반복하는 건 좀 재미가 없고 지겹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면은 앵무새가 되거나 내가 새로 문장을 만든 능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파이널 단계는 뭐예요? 내 생각이 담긴 응용 문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나중에 뭐 챗 GPT나 원어민에게 첨사까지 받으면 더없이 좋겠죠. 물론 모든 문장을 그럴 필요는 없지만 중간중간 받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5단계를 가지고 미드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일단 너무 지겹지가 않고요. 재미있고요. 실력도 당연히 늡니다. 제가 아까 한 문장을 해드렸으니까요. 지금부터 9문장을 이 단계로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이 영상만 보고 나셔도 영어 실력이 정말 늘 겁니다. 정말 유료도 풀어도 아깝지 않을 단어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드에서 고른 문장은 정말 남 밑에서 일할 수 있겠어? 라고 했어요. 남 밑이라고 하니까 밑에 하면 뭐 떠올라요, 여러분? under가 떠오르죠. work under others 이렇게 떠오를 것 같지만 실제 영어를 보면 Do you really want to have a boss? 라고 했습니다. 와우. have a boss가 되네요. 사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말로는 되게 어색하게 들리지만 영어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have를 안다고 착각하지만 무엇과 have가 어울리는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돼 있고 이런 문장들을 많이 접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드에 이런 문장 쏟아집니다. 예문 들어갈게요. Do you really want to have a roommate again? 예전에 룸메이트랑 살다가 크게 대인 적이 있나 봐요. 야, 또 룸메이트 구하려고, 룸메이트 살려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막 구하다, 살다 이런 동사를 1대1로 대응해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냥 영어는 have가 자연스럽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면 Do you really want to have such a big wedding? 아, 결혼식도 have 할 수 있네요. 우리는 뭐 결혼식을 열다, 결혼식을 마련하다, 준비하다 이렇게 떠올릴 것 같지만 그냥 원어민은 have와 wedding도 가능하다. 저는 뭐 어떤 걸 have로 가질 수 있냐 이런 공식을 기억하기보다는요. 미드를 많이 보면서 아, have의 짝꿍은 이런 게 어울리는구나 라고 나만의 영어식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늘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영어를 배우는 재미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어민의 영어식 사고로 들어가 볼게요. In this case, when we talk about having a boss, we mean that we experience working for someone else. 아, working for someone else가 바로 having a boss가 되는 겁니다. 이때 for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도 되고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한다는 것도 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보통 어떻게 쓴다? We don't usually talk working under others.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한다고는 이렇게 표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때 we는 영어권 원어민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응용해보면 자영업을 하거나 내 사업을 한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work for myself 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면 공무원일 경우에는 work for the government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쉬운 단어를 어떻게 응용해서 풀어 쓰느냐가 영어 스피킹의 또 관건이니까요. 이제 3번 따라해 볼게요. Do you really want to have a boss? Do you really want to have a boss? Do you really want to have a boss? 세 번째 미드 문장은 너 때문에 내가 곤란해졌어. 때문에 하니까 당연히 because 같은 게 떠오르고요. 곤란이라고 하니까 뭔가 trouble 혹은 awkward 이런 거 떠오를 것 같은데 실제 미드에서 쓴 문장을 보면 You put me in an impossible position. 야, 이것도 단어는 쉬운데 해석이 어렵네요. 제가 생각하는 미드에서 스피킹에 직결된 문장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보는 겁니다. 일단 put은 놓다이죠. 근데 물건만 놓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특정 상황에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 처한 거나 빠진 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지 않죠? impossible은 불가능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곤란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영영사전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이런 위치에 넣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해는 갔지만 이제 예문을 통해서 점점 뉘앙스를 깊게 파악해보는 겁니다. Her promotion put her in a powerful position. 승진을 해가지고요. 아주 강력한 포지션으로 넣어버렸다. 즉 승진 때문에 힘이 좀 강해지고 회사에서 맡은 일도 있고 책임도 늘었고 그런 권한도 늘고 이런 거 다 파워풀하다고 표현을 했네요.
여기서 보면요. 요거는 약간 마이너스한 상황이죠. 곤란한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에 가깝죠. 아니면 중립적이거나 맥락에 따라서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중립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예문은요. Your decision has put me in a difficult position. 너의 결정 때문에 내가 조금 난처한 상황에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말도 생각해보니까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역시나 영어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Put somebody in a certain position.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어식 사고로 들어가 보면 When we put somebody in a position. 이런 구조로 나왔고요. We place them in a particular situation. 이렇게 썼습니다. place는 put과 비슷한 표현이고요. 놓다라는 동사입니다. 명사인 장소가 아니라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좀 쓸 때는 make someone feel pressured or awkward. push란 말이 make someone feel 이렇게 쓰니까 훨씬 영어로 이해가 되네요. 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various adjectives 여러 가지 다양한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어식 사고라는 건 영어 문장을 영어로 이해하는 게 답니다. 막 서양 언어의 특징, 동양 언어의 특징 이런 것들은 지식으로 필요한 거고 영어 강사가 설명할 때만 쓰는 거지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쓰는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에 오히려 이런 영어로 된 설명과 풀이를 더 많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3번 크게 듣고 따라 읽어보세요. You put me in an impossible position. You put me in an impossible position. You put me in an impossible position. 4번째는 난 아침 산책이 좋아요. 이거 티처로 너무 쉬운 문장 가져온 거 아니냐? 라고 하겠지만 여기에 영어식 사고 포인트가 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산책이라고 하면은 산책하다 in the morning 오늘 아침이면 this morning 이렇게 쓸 것 같지만 실제 미드에서 나온 문장을 보면요. I like my morning walks 라고 했어요. 와우, walks는 걷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산책이라는 뜻이겠고요. 이 산책을 꾸며주는 게 뭐다? morning walks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걷는 거니까 아침 산책을 morning walks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눈으로 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해석이 쉬우니까.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영어 문장을 많이 접하지 않는 이상요. 예를 들어서 샤워를 빨리 했다는 것도 quick showe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색다르죠. 예문 보겠습니다. I like to take evening walks after dinner. 이거 완전 제 얘기인데요. 저녁 먹고 저는 저녁에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쓴다? evening walks 이렇게 썼습니다. 요 세트 조합 이게 기가 막힌 영어식 사고 문장입니다. 다음으로는 We met a few neighbors during our morning walk. 동네 이웃들을 좀 만났나 봐요.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꼭 뭐 엄청 친하진 않더라도 저 사람 이 근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during our morning walk라고 썼네요. morning walk, evening walks 꾸며주는 걸 잘 기억해 보시고 이걸 원어민은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walks 산책인데요. That take place 언제 happen 일어나는 거냐면 at certain times of day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네요. 핵심은 무슨 walk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산책을 정기적으로 자주 나가는 편이라면 take regular walks 이렇게 regular walks라는 조합도 가능하네요.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볼드체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이거를 쭉 한번 2-3번 읽어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한번 영어를 영어로 음미해 보세요. 3번 크게 따라 읽어볼까요? I like my morning walks. I like my morning walks. I like my morning walks. 다음 문장은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입니다. 듣는다고 하니까 hear를 쓸까? listen을 쓸까? 자주니까 many times, often 이런 거 떠오르겠죠? 이런 거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통으로 외우는 걸 추천해드려요. I get that a lot 이렇게 씁니다. 저의 예를 들면은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동안이란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30대입니다만 지금. 그럴 때 I get that a lot 이렇게 쓰면 됩니다. You look so young 하게 되면 I get that a lot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주 듣는 말 있잖아요. 그거를 써보면 되는 겁니다. 한번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Do I look familiar? I get that a lot. 너 누구 닮았다. 아니면은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소리 자주 듣는다면 Do I look familiar? I get that a lot. 그런 소리 자주 들어요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앞에 하나의 상황을 제가 깔아서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으로 No, I'm not upset. I get that a lot. I'm just quiet. 아, 자꾸 뾰루퉁이 있고 무표정이 있으니까 화났냐는 오해를 많이 받나 봐요. 아, 저 화난 거 아니고요. 그런 소리 자주 듣는데 저는 좀 말수가 적은 편이거나 과묵한 편이에요. 라고 했네요. 이렇게 딱딱딱 세 문장을 치니까 뭔가 맥락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I get that a lot 이런 문장을 더 쓰기 수월해질 겁니다. 원어민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You often hear a particular comment from others. 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이 듣는 거네요. 특정 이런 코멘트를요. 자, 그때 이게 핵심 뉘앙스입니다. 와, 기가 막히죠? You are used to that reaction. 그런 리액션에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익숙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또 하나 나왔네요. criticize,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compliment, 뭐 좋은 소리를 들을 때 I get that a lot. 둘 다 쓸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되게 어색한 상황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꿀입니다. 꼭 영어식 사고로 기억해 보세요. 3번 따라 읽어보죠. I get that a lot. I get that a lot. I get that a lot. 다음 문장은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다 라는 말입니다. 뭐뭐 할 의도가 없었다. 즉 미안하고 약간 실수하고 사과하는 느낌? 요런 패턴으로 딱 알맞은데요. 놀라게 할 생각 없었다. 어떻게 쓸까요? I didn't mean to scare you. 두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첫 번째는 I didn't mean to.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거고요. scare는 여기서 동사로 쓰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는 위치가 품사를 정하는 거예요. scared 이렇게 무서운 I'm scared 그게 아니고 너를 놀라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to 다음에 나온 거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너를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 mean을 썼습니다. 그리고 I didn't mean to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패턴으로 인식해서 기억해 보세요. I didn't mean to break your computer. break 하니까 막 부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그냥 고장 내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를 고장나게 할 생각은 아니었다. 아이고 죄송해요. 실수로 그런 거예요. 라고 할 때도 I didn't mean to를 꼭 떠올려 보시기 바라고요. 이때는 뭐 컴퓨터 대신에 뭐 폰을 써도 되고요. 다양한 뭐 기구 가구들을 쓰면 되겠죠. 다음으로 I didn't mean to interrupt the meeting. Carry on. 중간에 합류를 했나 봐요. 그래서 회의하거나 미팅하는 걸 뭐 방해하거나 껴들려는 의도는 아니었대요. 계속 진행하세요 라고 할 때 carry on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구동사네요. 여러분 참고로 on에는요 계속의 뉘앙스가 있어요. 뭐 it goes on and on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계속이 on이 있다. on에 딱 붙어 있으니까 쭉 진행한다. 이런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너스로 알아주세요. didn't mean to를 영어식 사고로 보니까 바로 키워드 나왔네요. an accident. accident는 사고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실수로 모르고 의도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하철에서 어깨로 모르고 딱 칠 때가 있잖아요. I'm sorry, it was an acciden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I didn't mean to do that. 이렇게 또 추가해 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unintentional. 바로 나왔네요. 의도한 게 아니다. 이게 의도적인 거고요. on이 붙었으니까 not의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언제 쓰냐면요. apologize for mistakes. 어떤 실수에 대해서 사과할 때 I didn't mean to를 쓰네요. 우리 그냥 무작정 뭐뭐할 의도가 아니다. I didn't mean to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사과할 때 쓰면 되겠다.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그 상황에서 딱 떠오를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한 발 더 나아갔네요. surprise, 아까처럼 scare 같이 누군가를 놀래키거나 아니면 offend,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럴 때 이걸 쓰면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요것만 알아도 I didn't mean to 쓸 확률이 너무너무 올라갈 것 같아요. 한번 꼭 멈췄다가 크게 두세 번 따라 읽고 넘어가세요. I didn't mean to scare you. I didn't mean to scare you. I didn't mean to scare you. 여러분 정신없이 또 계속 영어 수업만 들을까봐 한 번 더 딱 30초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스피킹 폭풍 성장 5단계 어떻게 우리 하고 있었죠? 미드에서 아주 좋은 스피킹 직결 문장, 영어식 사고가 듬뿍 담긴 문장을 고르는 게 1번이었고요. 실제 예문을 보며 뉘앙스를 점점점 깊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저의 설명과 네이티브의 설명으로 뉘앙스를 굳혀버리고 영어식 사고 키워드를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 듣기로 3회 이상 따라 말하면서 귀와 입을 트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유튜브 여기 댓글에다가 이 중에 많으면 뭐 10개, 적으면 한두 개라도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원어민 티처가 직접 문장을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폭풍성장 5단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앞에서 고른 문장들은 에밀리 인 페리스 시즌 4에서 고른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료들과 mp3 파일이 포함된 것들로 공부하면 당연히 훨씬 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이겠죠.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7번째 문장이네요. 왜 유니섹스 향수를 개발했냐? 유니섹스라는 건 당연히 영어식 표현이고요. 향수라는 것도 뭐 perfum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뭘 썼는지 보고 왜 개발했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왜 하니까 기계적으로 why 이렇게 되면요. 맥락에 따라서 따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때 돌려서 말하는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inspired you to create a unisex fragrance? 무엇이 너에게 영감을 줬느냐? What inspired you가 됐고요. 자, 뭐 하는데? 이걸 개발하는 걸 create가 되겠죠. unisex fragrance라고 했습니다. 남녀 향수 뭐 통칭해서 fragrance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사소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이 fragrance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중요한 게 what inspired you입니다. why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직접적인 이유를 묻는 거고요. 무엇에 영감을 받아서 이 유니섹스 향수를 개발했냐? 라고 할 때 what을 쓰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할 때도 뭐라 그래요? What brings you here? 이렇게 쓰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라고 할 때도 What took you so long? 이런 거 쓰게 되죠. 추가 예문 보시죠. What inspired you to start your own farm? 농장을 차렸나 봐요. 어떻게 농장을 시작하게 됐냐? 어떤 영감을 받아서 시작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What inspired you to write such a challenging book? 와, 거의 뭐 500페이지 정도 되는 엄청 챌린징한 어렵고 도전적인 책이었나 봐요. 왜 그런 책을 쓰게 됐냐?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말 왜 어디서에 흔들리지 마시고 what inspired 이걸 입에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식 사고로 들어가 볼게요. 이 문장에 숨겨진 뉘앙스는 we want to know, 우리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What motivated, 무엇이 동기부여를 해줬냐, 무엇이 원인이었냐. 여러분 참고로 motivate를 영영사전에 찾아보잖아요. 그럼 reason이란 뜻이 나와요. 재밌죠, 그쵸? 그냥 원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고 싶은 거죠. 이 문장의 핵심은 why someone did something, 어떤 사람이 그걸 왜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영어식 사고가 듬뿍 담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입에 3번 붙여볼게요. What inspired you to create a unisex fragrance? What inspired you to create a unisex fragrance? What inspired you to create a unisex fragrance? 이번에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하니까 뭐 that's why 이것도 괜찮지만 원어민이 선호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That explains a lot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참고로 이 문장은 여러분 실제로 미드를 좀 보면서 이럴 때 쓰는구나 라고 한 가지 상황 정도는 마주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문과 영어식 사고, 저의 해설, mp3 파일 이렇게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Apparently my emails were going to his spam folder. That explains a lot. 뭐 듣자 하니 보아하니 내 이메일이 스팸 폴더로 들어가 버린 거네요. 와, 이럴 때도 고를 쓰네요. 참 영어답죠?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답장이 안 왔다거나 아니면 자꾸 확인을 못 받았다는 연락이 왔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이 문장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that explains a lot 이걸 한 문장으로 외우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뉘앙스는요. 대세에 있는 겁니다. 앞에 어떤 새로운 정보, 내가 몰랐던 정보, 잘못 알고 있던 정보를 밝힌 다음에요. 그것을 대수로 잡은 다음에 그게 날 설명해 줬다.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어가는 콤보가 중요한 거예요. that explains a lot을 많이 알더라도 이걸 언제 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that을 주어로 삼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He said he was stressed about starting his new job. That explains a lot. 느낌 아시겠죠?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앞에 문장을 전체를 대수로 받아서 그게 그 많은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새 너무 창백하고 피부가 안 좋아지고 수면이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That explains a lot.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알 것 같기도 하죠. 이제 영어식 사고에서 굳히기로 들어가 볼게요. 방금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나왔네요. New information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해하는 걸요. 뭐를? A previously confusing situation. 이걸 알기 전에는 조금 헷갈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왜 그러지? 이거 아닌데? 좀 이상한데? 라는 거를 이해를 돕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That explains a lot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이런 거는 그냥 패턴집에도 꽤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지만 요 진짜 영어식 사고 이 문장을 설명해 주는 거는 되게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에 보면요. 언제 쓰냐? Right after, 직후에 쓰는 건데 Someone has told us something new. 바로 새로운 거를 말한 직후에 이걸 딱 쓰게 되면은 퍼즐 조각이 들어맞는 것처럼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3번 입에 붙여볼게요. That explains a lot. That explains a lot. That explains a lot. 거의 다 왔습니다. 뭘 보든 말이 한 생각밖에 안 난다. 뭘 보든 이거 어떻게 쓸까요? 뭐뭐 생각밖에 안 난다. think를 해야 되는 건지 이때 딱 알맞은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눈으로는 알지만 입에서 잘 안 나오는데요. 바로 보다 Everything reminds me of Marianne 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나를 상기시킨다. 다시 기억나게 한다. Marianne을요. 이 사람을요. 그러니까 뭘 보든 이 사람이 너무 보고 싶나 봐요. 자, 그런데 우리말은 되게 자연스럽지만 영어는 어때요? 너무너무 쉽죠. 그냥 everything 한마디 쓰는 게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remind는 mind는 생각, 정신이라는 거니까요. 다시 내 머릿속에 생각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remind는 of와 또 잘 어울리잖아요. that 주어 동사도 잘 어울리지만 그래서 of로 함께 연결해 줬습니다. 요 구조를 한번 보고 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Everything reminds me of my dog. 뭘 보든 강아지 생각만 난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나 봐요. Everything reminds me of our trip to New York. 뉴욕에 여행 갔다 온 게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든 팝송을 듣든 계속 뉴욕에서 여행 갔던 것만 생각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Everything reminds me of. 요것도 그냥 한 덩어리로 붙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verything을 또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our environment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와, 이것도 영어식 사고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원어민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constantly making us think about a certain person or thing.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remind란 뜻은 make me think about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쉬운 단어로 풀어서 이해하는 거 이게 영어식 사고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remind라는 건 이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가깝겠죠. 이미 보고 싶은 건데 더 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trigger a memory. trigger는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거니까 기억의 방아쇠를 당긴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계속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verything reminds me of Marianne. Everything reminds me of Marianne. Everything reminds me of Marianne. 마지막 문장입니다. 난 그렇게 주문을 건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문이라고 하면은 어린이 동화 같은 데 많이 나오지만 spell이라고 합니다. magic spell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 필요 없고요. At least that's what I keep telling myself라고 했어요. 상황을 약간 describe 해주는 그런 영어식 사고 표현이네요. Keep telling myself. 나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공이 체육이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그래서 체육 그 실기시험 봤을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계속 저에게 스스로 주문을 걸었거든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한 성적만 나오길 바란다. 여러분도 뭐 수능 같은 거 볼 때 계속 막 주문을 걸잖아요. 그럴 때 keep telling myself, keep telling yourself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주문을 거는 겁니다. 와, 이 문장 너무너무 끝내주죠. 이렇게 쉬운 단어로 내가 풀었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영어 고수의 느낌입니다. Keep going. You haven't reached the end yet. 계속 달려라. 여기서는 뭐 keep ing의 느낌을 한번 가져왔어요.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거죠. 이때 고는 실제로 가는 것도 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계속 공부해라. 계속 영어를 하고 있다면 계속 영어로 해라. 상황에 따라 이 고는 얼마든지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 하는 걸 계속 한다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keep ing고요. 그리고 you shouldn't keep asking questions after the lesson is over.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계속 질문을 안 하는 게 약간 매너겠죠. 끝나다라는 것도 전치사 하나로 뭐뭐 is ove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keep ing를 원어민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키워드는 어렵지 않네요. continue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계속하는 거고요. 또 하나 나왔네 핵심 뉘앙스. without stopping. 멈추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doesn'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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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second. 매 순간 막 초 단위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doing it regularly. 자주 하거나 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할 때 전부 다 doing it regularly keep ing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3번 크게 듣고 따라해 보세요. At least that's what I keep telling myself. At least that's what I keep telling myself. At least that's what I keep telling myself.
여러분 제가 이 폭풍 성장 5단계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도 프렌즈도 반복해서 보고 여러 좋다는 영화도 막 10번씩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계속 따라하는 것도 약간 고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미드 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걸 혼자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구글 검색하거나 유글리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혹은 네이버에서도 그런 예문을 찾을 수가 있고요. 챗GPT한테 예문을 알려달라고 해도 되고요. 원어민의 설명도 뭐 구글링을 하거나 AI를 통해서 요즘엔 받을 수 있죠. 그리고 MP3도 본인이 녹음해서 따라할 수도 있고요. 응용 문장도 만들면 되고요. 그런데 이걸 혼자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저같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리된 전자책을 저희가 출시했으니까요.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효율을 줄여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양질의 영어 수업이나 팁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러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